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저에게 어려운 고전에 흥미를 붙이게 해준 책이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대담인데요. 대담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자살하지 않은 이유가 햇볕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루하루의 깨달음과 공부였습니다. 햇볕이 죽지 않은 이유였다면 깨달음과 공부는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공부가 살아갈 이유였던 신영복 선생님과 달리 온종일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는 우울과 좌절과 지치는 나날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살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자유란 자기의 이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찰과 깨달음의 나날이 살아가는 이유고 그것이 자기의 이유, 즉 자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도 배움과 공부가 좌절이 아닌 자유가 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그 물음을 성공의 기준을 바꿉니다. 명사 초청 2탄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당 출신 대학 교수로 유명하신 한재훈 성공회대 교수님을 모시고 진정한 배움과 진정한 가르침을 오래된 과거에서부터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멋진 하얀 한복에 제가 탄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탄건이 아니라 유건이라는 아주 멋진 네. 모자를 쓰시고 네.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요? 모자가 아니고? 유건. 네, 유건. 네. 그런데 안경은 아주 멋진 동그란 안경을 쓰시고 무태입니다. 무태. 네, 무태. 요즘 유행하는 안경입니다. 한재훈 교수님에 대해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7세부터 15년간 서당에서 공부하시다가 고려대 철학과에 입학하셔서 퇴계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형님이 하시는 도립서당의 훈장으로 나가시기도 하고 현재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 교수로 계시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연구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한학자이십니다. 서당 공부 오래된 인문학의 길이라는 책을 집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요. 지금 네. 제가 이제 일하는 곳이 이제 시청 네. 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분들도 한복 참 많이 입고 사진을 찍으세요. 근데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한복 입고 찍는 인증샷 네. 이제 유행인데 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공짜라고 하더라고요. 입장, 네, 입장. 경복궁 뭐 네. 이런 거 말이죠. 네. 예. 아, 교수님은 매번 이렇게 어떻게 한복을 계속 입으시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저는 늘 매일 이렇게 아. 입습니다. 아, 네. 항상 하얀 한복을. 아니 항상 하얀 한복은 아닌데 예. 하얀 한복 혹은 이제 밝은색 한복을 주로 좋아해서 입죠. 오. 어떻게 그럼 좀 올여름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예, 올 여름에는 이제 모시 이런 거 입고 예.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제 바깥 날씨는 더워도 건물 안은 시원하니까요. 아. 네. 아, 그럼 좀 빨래하고 이러긴 좀 더 힘드시겠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고생. 그래도 이렇게 교수님의 옷을 지켜주시는 아내분이. 예,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와, 대단하십니다. 네. 한재훈 교수님은 삼태산과 오봉산 사이에 토금이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는 초동서사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또 다른 곳에서 네. 공부를 하셨죠. 음. 네. 다 서당이셨습니다. 책에서 선생님 모습을 뵀는데 지금보다 훨씬 마른 얼굴에 지금 약간 호빵맨처럼 생기셨는데 긴 댕긴 머리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재훈 교수님의 삶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저는 이제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서울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은 원래 이제 전라북도 남원이 고향이신데
네. 서울에 오는 한참 뭐 한 5, 60년 전에 올라오셔서 어. 이제 사셨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7살 될 때까지 이제 자라다가 네. 이제 입학 통지서를 이제 받게 됐죠. 어허. 이제 학교 그쵸, 들어가라 그쵸. 이렇게 이제 통장님이 입학 통지서를 가져다 네, 주시는. 네. 근데 입학 통지서를 받고 서당을 학교가 아니라 사당을 가게 됐어요. 그 사당이 이제 뭐 그때만 해도 전국에 여러 곳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음. 순천은 엄청 멉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유배 가는 느낌인데요. 유배 느낌이 있어서 예. 갑자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남원 그리고 구례 이렇게 이제 세 군데에서 저는 공부를 했죠. 아, 너무 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가 있게 괜찮으셨어요? 사실 부모님을 떨어진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아, 그때는. 7세. 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엄마를 떨어진다는 것을 몰랐죠. 한 번도 엄마를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하고 떨어져서 살면 어떻다는 거를 사실 몰랐죠. 이제 다만 저희 형이 먼저 이제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 아니 당연하다기보다 어. 형이 이제 가끔 방학 때로 서울에 이제 집을 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형을 방학 때로 한 번씩 저는 이제 보는 거잖아요. 연배 네. 차이가 어떻게 해? 저보다 6살이 더 많아요. 아, 네. 어려운 형님. 그러니까 이제 그 방학 때로만 가끔 봤던 형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엄마를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예상을 못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알았지만 떨어진다는 게 뭔지를 몰랐죠. 그래서 서당을 갔습니다. 네. 적응은 그럼 잘 하셨나요? 적응 뭐 잘했죠. 잘했으니까 이제 계속 공부하고 그랬을 텐데 네. 이제 많이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 네. 특히 이제 울만하죠. 그럼요. 달이 뜨는 밤에 이제 밤에 이렇게 나오면 하늘에 이렇게 달 떠 있으면 정말로 달 보면서 막 이렇게 찔끔찔끔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엄마도 많이 울었을 것 같은 어머님도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서당에서는 공부를 보통 어떻게 하셨나요? 서당-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과정 중 공부. 네, 진짜요. 서당에 가면 이제 교재들이 있죠. 뭐 사자 한문이겠죠. 7세 때는 당연히. 한글은 는 그 전에 뗐어요. 그렇구나. 그 전에 뗐고 서당에 가면 이제 한자 한문을 배우죠. 뭐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사자소학 이런 책 아하. 있고 뭐 추구라는 책도 있고 명심보감 뭐 쭉쭉 배워서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서삼경 네. 그런 책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사상경을 네. 떼야지 어느 정도 네. 됐다는 네. 것 네. 정도만. 네. 네. 그럼 지금 저희와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가 이렇게 되게 뭐 서당 나오고 그래서 청취자분들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구형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세대가 우리 구형이라고 상상하시면 안 되고 네. 중형, 신형 이 사이 정도 되시는 거로. 네, 한학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저희가 네, 아는 네, 그런 네, 얼굴은 네, 아니세요. 네. 굉장히 젊으시고. 예, 그러니까요. 근데 네. 서당에 간다라는 게 이제 네. 뭐 저희 뭐 세대라고 해야 될까? 그 당시에 이제 네. 입학 통지서를 받고 이제 그게 아주 평균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지금 일반적인 선택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없죠. 네. 저 교수님의 아버님께서는 네. 어떻게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네. 이제 저희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 크고 공부도 이제 웬만큼 하고 그런 뒤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왜 너희들을 서당을 보냈느냐면 네. 그러니까 서당 학교를 떠나서 이제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사람은 태어난 뒤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그렇게 되면 가르침이라는 게 필요가 없을 텐데 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이제 어. 만들어서 너무 멋있다. 사람을 이제 되게 하려는 음, 거가 교육이라는 거라는 네. 거예요. 어. 제가 네. 제가 서당을 간 게 무슨 7살 때 제가 무슨 큰 꿈을 꾸고 네. 내가 서당을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네.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뭐 이런 저의 뜻으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음. 이제 저희 아버지의 그런 교육 철학에 의해서 이제 저희 형제들은 전부 서당에서 공부를 했죠. 아. 네. 야, 그래서 지금 제 앞에 계신 교수님이 이게 약간 사람 인간다운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우세요. 어디에서나 자연스러우세요. 행복해 보이시는 네. 얼굴이십니다. 예. 제 아이도 이제 곧 7세가 아, 순천으로 보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저는 이제 저희도 아이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요. 아이가 사람 됨 이런 생각을 맞아요. 그런 생각을 못한 거 보면 저도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이거 딱 하면서 네, 아버지로서 너무 막 왜 이렇게 네, 제가 그 서당을 가려고 할 때 저희 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리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러고 할 때 저희 친척 특히 이제 이모 막 이런 분들이 네. 막 반대하셨어요. 애 망치냐 그쵸. 뭐.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 애를 망친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왜 무식을 만들려고 그러냐. 왜냐하면 서당은 학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맞아요. 거기 나오면 무식이에요. 무학이에요, 무학. 그렇죠. 그러면 네. 저 교수님 이력서에는 쫓은고가 없는 겁니까? 네, 없죠. 어, 검정고시 네, 보신 나중에 거죠. 이제 검정고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무학을 각오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학력이 없다가 그냥 학력이 없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그냥 무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졸, 중졸도 사람들이 되게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직장을 가지려고 할 때 막 네. 불이익을 당하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아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무슨 대안학교도 많고 그럼요. 네. 뭐 홈스쿨링도 하고 네.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교육 형태들이 어쨌든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자체가 없었거든요. 엄청난 결심이신 네, 거예요. 예.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막 왜 큰 아들 그 집에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셋인데요. 큰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뭐 둘째나 셋째는 좀 다른 길도 가게 해야지 왜 그걸 전부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올인을 하냐 거기다가 막 이러면서 그 친척들도 반대를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형은 이제 서당에서 공부를 했지만 저는 서울에 데리고 있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뭐 3명을 다. 무학이고 뭐고 이제 그런 문제도 뭐 있겠지만 아들을 키워놓으면 7살만 되면 그러니까 밖으로 보내니까 군대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순천까지 천리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천리 밖으로 지금은 막 교통줄 좋아지고 뭐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이면 가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때는 그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가 그때는 고속버스가 이제 주요 교통 수단이었는데 6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 집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가는 데가 1시간이 더 걸리고 그렇죠. 또 그렇게 되니까 뭐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도 거리지만 심리적 거리가 어마하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죠. 데가 아닌 그 정도 시간이면 러시아까지 그냥 네. 다이렉트로 가서 비행기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데리고 있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네. 두 분이 이제 서로 그 문제를 두고 좀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있을만 하죠. 예. 그건. 이제 아버지는 얘도 서당을 보내야 된다. 예, 그런 거고 어머니는 얘는 이제 서울에 데리고 있으면서 학교를 보내자 이제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와보라 부르시더니 7살인 거죠 지금? 7살이죠. 요즘 와보라 7살은 말이 안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대화가 안 되는. 와보라 그러시더니 대단하십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앞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 앉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와, 인격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네 형처럼 서당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너희 어머니는 너를 여기 데리고 있으면서 학교를 보내자고 하신다. 네 생각은 어떠냐? 7살짜리한테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저희 나중에
그때 일을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두 분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다는 것 자체를. 근데 저는 그 엄청- 상황이 선명하게 엄청 어. 충격이죠. 그거.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데 너는 어떠냐? 집 날아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저는 여기 있으면서 학교 다닐래요. 그래도 아마 저는 서당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아까처럼 뭐 가려면 서당을 가도 되고 학교를 가도 되고 그런 정도였으면 뭐 상관없을 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으셨고 그렇죠. 예,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의 장래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맞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식으로도 저는 서당을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서당 가겠다고 그랬죠. 7세 때. 네, 7살에 전 서당 갈 거예요. 그랬어요. 서당이 뭔지 그러니까 모르셨을 이제 텐데. 그냥 네. 끝났죠. 저희 어머니 의견이 그냥 애가 애가 가겠다는데. 가겠다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끝난 거잖아요. 아이고. 근데 제가 왜 나중에 이제 그 막 달 보고 울고 그러면서 내가 왜 서당을 온다고 했을까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를 떨어진다는 건 뭔지 잘 몰랐고 이제 형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보내려고 미리 작업을 좀 하신 게 있으셨어요. 일반 학교. 예, 일반 이제 학교를 얘가 이제 곧 이제 학교 취약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얘를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뭘 해야 되겠다 이러셨던 것 같아요. 뭘 하셨냐면 그때 요즘에는 무슨 학습지 이러지만 그때는 일일 공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일일 시험지 공부, 같은 예, 거. 있었잖아요. 많은 아니 너무 많은. 그래가지고 시험지. 무슨 예. 이렇게 과일 막 사과, 배, 그렇죠. 바나나 막 이런 줄긋기하고. 거 해놓고 여기 줄긋기하고. 숫자 뭐 5, 6, 예. 7 뭐 이런 거 해놓고 이렇게 줄긋기 왜 저만 막 모르죠? 그런 거를 해주셨다고요, 저를.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제 또래 아이들이 다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허. 저희 어머니도 그걸 이제 저를 이제 해주신 거죠. 그래서 했는데 전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사과에다가 숫자 선 긋고 막 뭐 이 사과가 여기가 있는데 5개를 빼면 이게 나머지가 몇 개니 막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럼 뭐 3개 막 이런 거 쓰고 막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맞히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맞히는 즐거움. 그러니까 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시시했어요. 뭐 한학자로 이런 걸 가실 분이셨어. 어릴 때부터. 뭐 이런 걸 막 해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쉬웠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그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 공부 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재미없는 공부. 근데 이제 저희 형이 방학 때로 오면 저한테 한자를 알려줬어요. 네. 이제 서당에 가게 되면 배울 만한 그런 글자들 한자씩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거는 되게 재밌었어요. 한자가 재밌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서당에 가면 형하고도 공부할 수 있고 재밌는 아까 그 공부보다 학교 공부보다 훨씬 재밌는 공부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고민 없이 전 서당에 갈래요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서당에 가셨는데 네. 선생님이 그 쓰신 책을 보면 네. 그 제가 생각하는 서당 공부는 모든 학생이 좀 같은 시간에 소리내어 읽다가 네. 못 따라가면 네. 이제 앞에 나와서 매를 맞고 그렇죠. 이런- 구몽도님도 네. 그렇게 그렸죠. 네, 네. 그런 그림이 떠올랐는데 네. 서당의 개별지도 개별 진도가 이루어진다는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서당과 학교의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뭐 일단 제가 쓴 책 서당 공부 오래된 인문학의 길은 제가 서당에서 공부했던 것을 이제 바탕으로 쓴 건데 그건 일종의 이제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제가 나중에 대학을 간 이후에 만난 이제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친분을 갖고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교육학 교수님이신데 네. 반드시 당신의 경험을 책으로 써야 된다. 저한테 제가 이제 9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네. 서당에서 이제 15년 공부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5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해에 만난 선생님이신데 그때서부터 저한테 그 책을 써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쓰게 된 책인데 그 책 내용은 제가 어쨌든 우리들이 서당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모르고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하겠다 혹은 알려드려야 되겠다 네. 해서 이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서당 공부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좋은 얘기들을 했죠. 좋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칫 생각하시면 서당은 항상 좋기만 하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좋기만 한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고 사회면 열린 한학자심. 예,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쓴 이유는 좋은 면을 서당에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고 네. 제가 소개는 해드리려고 쓰긴 했으나 거짓말을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확대하거나 뭐 네. 이런 거는 없고 네. 다만 이제 거기에 있으면 그럼 뭐가 힘든데 이런 거는 안 썼죠 이제. 예, 그거는 뭐 어디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데에서는 있고 다 네, 있는 네. 뭐 어린 아이들 또 젊은 사람들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쓴 건데 제가 이제 그 98년도에 그 선생님 뵙고 그 선생님이 책을 써보라고 권유를 하시면서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쭉 하다가 네. 이제 그걸 이제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출간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비교를 해봤죠. 일반 학교랑 일반 서당의 학교와 차이. 네, 네. 제가 서당에서 이제 책을 쓰려는 준비를 하면서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초중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무학이십니다. 예, 네. 그렇으니까 어떤 것을 이제 경험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학원에서 공부한 거. 그러니까 이제 검정고시 초, 네. 중고 과정 검정고시 그리고 제가 수능을 3번을 봤거든요. 아, 사람들은 삼수. 네. 제가 무슨 한문 특기생으로 대학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삼수를 네.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입시 학원 이제 경험 뭐 이런 걸 가지고 쓴 건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 공부가 정말 즐거워서 이게 진짜 재밌어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는 많지가 않은데 이 아이들이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네. 즐겁고 그리고 이게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나의 삶의 어떤 행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의 인간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 배움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사실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배운 것 자체를 순간순간 기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배우는 전 과정이 막 즐겁다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서당 공부든 학교 공부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다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몰랐던 거를 아는 거고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배운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패턴하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배움이라는 것은 송두리째 흔드는 과정이거든요. 네. 내가 뭔가를 알아야 그러니까 없던 것을 내가 갖게 되는 과정이니까 네. 사실은 이 안에다가 자꾸 파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게 없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가보지 않은 것을 가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걸 생각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자꾸만 나한테다가 뭔가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흔들리죠. 네. 흔들리고 거기에서 파장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고 막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갖는다는 게 그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서 결코 그렇게 편안하고 네.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러기만 하기는 하지는 않는다는 네. 거예요. 이제 네.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뭔가 뿌듯한 게 있고 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도달해놓고 보니까 내가 뭔가 보람을 느끼고 뭐 그래서 기쁘다는 있을 수 있어도 네. 예, 그게 이제 서당도 마찬가지일
얘기했는데 그 자유라는 말 그 아까 신영복 선생님 자유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신영복 선생님 존경하고 그 말 자유라는 말을 참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자유라는 말이 자기 이유라고 했을 때 네. 그게 원래 프리덤이라는 말하고는 어떻게 갖고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자 자체로 자유라는 말은 자기 이유라고 틀림없이 해석할 수 있어요. 어허. 근데 그 자유라는 말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즐거운 대로 이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고 네. 내가 어떤 거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있느냐. 즉 누군가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거나 네. 아니면 이것이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리라고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네. 나는 그것을 이제 할 때 그게 이제 자기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내가 아침에 밥을 먹고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네.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나한테 오늘 아침 인사를 이제 건네면서 아침에 어떤 밥을 먹었어? 라고? 라고 묻느냐? 안 묻죠. 그런 거 안 묻잖아요, 서로. 네. 그냥 안녕 뭐 이렇게 하지. 오늘 뭐 어때? 뭐 기분 좋아? 뭐 이런 거 묻지. 오늘 아침에 무슨 반찬에 어떻게 먹었어? 뭐 이런 거는 안 물어잖아. 사람 있는데 난 진짜 있어요. 있어요? 꼭 물어봐요. 꼭 예. 물어봐요.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안 물어봐줬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이제 정상 됐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게 예. 그렇고 안 물어봐주면 뭐 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결코 우리가 내가 뭔 밥을 먹었는지 아침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안 물어준다고 난 서운하지 않아요. 내가 아침 밥을 먹고 출근을 했을 때. 네. 근데 또 다른 장면에서 내가 어제 백화점에 가서 휴일에 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옷을 한 벌 샀어요. 네. 아주 좀 좋은 걸. 예, 비싼 돈 들여서 하나 이렇게 멋진 옷을 하나 샀어요. 그걸 오늘 아침에 입고 출근했어요. 그러면 이제 동료들이 야, 너 옷 샀어? 뭐 그래서 예쁜데 멋진데 막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몰라. 내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인격의 문제. 그러면 인격 문제지. 그러면 나는 이제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 좀 서운하고. 그렇죠. 예. 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별 관심이 없나? 그렇죠. 예,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까 나한테 밥을 먹었느냐고 안 물어봐줬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네. 왜 새 옷을 입고 왔는데도 새 옷 입은 줄도 모르고 그러면 난 왜 좀 서운할까? 그러게요. 예, 뭐 밥이 옷이 밥보다 더 중요해서 그런가? 그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아까 아침에 밥을 먹고 출근하는 이유는 내가 밥을 안 먹고 빈속으로 가면 네. 12시에나 이제 점심을 먹게 될 텐데 그때까지 나는 무슨 일들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러면 빈속으로 출근을 하면 뭔가 이게 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쵸. 그래서 네. 아침 밥을 먹었어요. 네. 먹고 났더니 배가 부르고 네. 든든하고 네. 12시까지 이제 나는 괜찮죠. 거뜬히 일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할 때 내가 의도했던 거 나는 이 행위를 왜 하느냐면 그렇게 그래서 네. 나는 행위를 했는데 밥을 먹었더니 그게 충족됐죠. 100%.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한테 밥을 먹었냐고 물어봐줘도 아무 상관없고 네. 안 물어봐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나는 그 행위에 100% 충족했으니까. 근데 옷을 살 때는 어떠냐면 물론 내 취향에 맞고 내가 좋아 보여서 내 돈을 내고 샀지만 네. 그게 100에 99라 그러면 우리가 옷을 살 때는 한 1% 정도는 무슨 기대를 하냐 그러면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그쵸. 멋있다고 예쁘다고 나를 조금 더 할 것 인정해 같은 줄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건 사람들이 너 왜 그런 옷을 입었어?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안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99%는 내 마음에 들어서 사기는 했지만 한 1% 정도는 사람들이 나한테
예쁘다, 멋있다, 뭐 이렇게 어. 해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옷을 입고 출근했으면 사람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걸 안 해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서운한 거죠. 네. 그게 충족이 안 됐잖아요. 아. 외부에다가 네. 내가 한 행위에 그 충족을 외부에 기대를 하게 되면 네. 자꾸 그런 이제 문제들이 어. 생기게 되고 나는 이제 걔들이 서운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없다는 게 서운하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나는 이제 아주 뭐 새침대기처럼 이제 막 이렇게 하거나 막 이제 좀 막 분위기 이상해지거나 막 이러면 이제 사람들은 쟤 오늘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갈등도 뭐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막 그런 일도 생기고 막 그러겠잖아요.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네네. 아, 결국 그래서 자기의 이유, 그러니까요. 자기가 충족되는 그럼요. 배움이라는 네. 뜻이군요. 그러니까 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게 나의 이유가 있어서 행위를 해야 나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도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런데 이제 자꾸 외부가 이렇게 평가할 거고 외부가 인정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거든요. 내가 기대한 대로 사람들은 절대로 해주지 않잖아요. 이게 예. 또 네. 예. 이런 문제까지. 그래서 자기 이유라는 게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예. 그래야 소신껏 살 수 있고요. 소신. 자기 이유가 있어야 네. 소신껏 살 수 있고 소신껏 살아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예, 결국 그 배움이라는 것도 자기한테 충분히 충족되면 네. 그리고 뭐 부모님이나 어떤 성적이나 네. 그런 걸로 외부적인 인정을 게 아니라, 인정을 너무나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되면 네. 그게 정말 행복한 네. 배움이 네.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요. 아. 참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에 좀 길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재미없냐, 애들은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질문했더니 그건 이제 나만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요소에서 행복을 찾거나 배움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내부에서 그 이유를 찾았을 때 그것은 물론 힘들다. 하지만 거기서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들으면서 나에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도 가끔 제일 힘든 게 남 설득하는 거 아니라 자기 설득이 전 거의 자기 설득 안 되거든요. 막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잘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미팅을 끝내고 나가면서 저도 일본말로 혼돈이 그러잖아요. 정말로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참 자기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고 내 자신에서 이유가 안 찾이는 사람인데 그게 됐을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교수님의 말이 참 뭐라 그럴까 제가 명사촉청스러운 정말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수님의 아버님께서 하셨던 교육의 이유는 사람 됩니다라는 말. 네가 사람 되는 찾는 것이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그 교수님 아버님의 이야기도 참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찌내가지고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오늘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연구하신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산 울창한 숲속에 핀 난초 한 송이는 종일토록 향기로우면서도 정작 자신이 얼마나 향기로운 줄 모른다.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난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난초는 자기가 향기로우면서도 정작 자신이 얼마나 향기로운 줄 모른다고 합니다. 배움이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얼마나 잘난지 과시하지 않아도 자신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재훈 교수님을 모시고 관계적 삶에 대한 오래된 지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